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 재산세인데요. 자,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부터 월수금인데요. 이번 주는 매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 목, 금, 토. 그래서 5월 말까지 해서 재산세를 일정상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는 우리 국세인 종부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일 할 거니까 여러분 매일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가징수 절차이기 때문에 납세 절차에 대한 재산세 납부 절차에 대한 내용 몇 가지만 점검을 해보고 기출문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산세 납세 절차 첫 번째, 여러분 재산세는요 납세지가 무슨 뜻입니까? 재산세 납세지 하면 언제, 여러분 우리 세금은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인세라고 하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취득한 물건에 각각 부과하는 물세죠. 그 물세의 납세지는 어디냐? 여러분, 납세지의 뜻이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어느 장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신고해야 될 장소를 법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납세지 하면 크게 둘로 나눠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는 물건의 소재지, 이를테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재산세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재지, 여기가 납세지가 되고요. 사람 중심 인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소, 이게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납세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군구에 신고를 하라, 이 얘기고,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하지 않을 때 머무르는 장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선적항, 소재지 관할시군구, 선적항. 예를 들어 화물을 선적하여 가려면 선적증서가 있는데 그 선적증서를 교부받도록 지정된 장소를 선적항이라고 합니다. A형 선박이 여러분 선적항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선박의 선적항이 평택항으로 되어 있으면 평택시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목포항으로 되어 있으면 목포시, 인천항으로 되어 있으면 중구, 즉 미추홀구가 되겠죠. 이렇게 역시 관할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납세지라고,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 정치장이라고 하죠. 정치장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 중심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라. 이를테면 과세 대상 물건에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 등기도 없고 신고도 없다, 또는 종중소유 재산, 이런 건 종중소유 재산을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사람은 신고하라 그랬죠. 이런 내용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언제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하라, 이렇게 납세지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 과세 기준을 그랬죠. 여러분, 과세 기준으로는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를 기준하는데 그날을 우리는 과세 기준일, 그래서 매년 6월 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걸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고지서 발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것, 시장 군수구청장은 과세표준에 세액을 계산을 해서 언제 늦어도 납기 개시,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때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세액이 2,000원 미만의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 고지서 발부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토지를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각각 계산을 하되 고지서는 한 장으로 발부한다. 토지분 고지서는 한 장으로. 예를 들어 강남구 안에 여러 군데 토지 있어도 강남구청장한테 토지분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으로 나온다 이 얘기고, 그럼 토지 이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건별로 각각 아니면 종류별로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지만 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지서 한 장으로 발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고지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라 납부 기간이 기재됐는데 이걸 우리 재산세 납기라고 합니다. 납부 기간을 줄여서 납기라고 하는데, 납부 기간은 정기분, 매년 똑같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어요. 그럼 정기분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기분 우리 납부 기간은 과세 대상별로 다른데,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주택 있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데,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니까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징수할세액이 고지서를 두 번 발부한다는 얘기는 다른 부동산의 소유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절반씩 나눠내는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물론 선박하고 항공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똑같다. 정기분. 그럼 정기분의 반대가 뭐예요? 수시분이에요. 수시부가. 그래서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거 수시부가 사유하면 장기간 휴업 중이나 폐업 중인 경우 또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시장 군수는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수시부가죠. 이렇게 해서 수시부가 납부 기간에 대해서 보셨고, 그렇다면 이것에 관련해서 14번 보실래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거.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 가면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분의 70%. 그죠? 토지하고 건축물은 똑같아요.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토지에 대한 뭘로?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공적인데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여기까지. 자, 무상, 유료 그런 말이 없으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거니까 비과세. 근데 유료로 사용한다 그랬죠. 국가가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의 소유자는 돈을 받고 사용하는 거니까, 제공하는 거니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는 건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는 건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2번은 국가 등이 타인의 재산을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건 비과세고 유료로 사용하는 건 과세다. 다음 3번, 재산세 물납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한다면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틀렸습니다. 물납 허가하는 날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틀렸고, 또 주택이죠.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 이럴 때도 주택은 소유자가 같든 다르든 쳐서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이 있죠. 토지하고 건축물, 건물하고 합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거기에 주택에 대한 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주택마다 각각이 아니라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라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다음 5번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토지 있죠. 해당 토지 건축물이 있어요. 해당 토지 건축물에 상당하게 100분의 150을 부하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자, 여기서 토지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물이에요. 주택은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100분의 150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왜? 주택은 과세표준에서 상한액이 이미 과세표준 금액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을 제외하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토지 건축물이에요. 주택 그러면 틀리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자, 이번에는 15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징수예요.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몇 개인가?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예요? 6월 1일로 한다. 맞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느냐, 모든 게 6월 1일 기준이죠. 다음 토지의 재산세 납기, 토지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달이 아니라 9월 달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하느냐 이하냐,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먼저 뭐하고 납부하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것을 제외한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나고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먼저 납부하고 초과 금액은 분납기간에 납부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리얼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틀렸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세의무자한테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 징수라고 한다. 그죠?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옳은 것 그랬잖아요.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옳은 건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그죠? 기억, 디귿 두 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